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SBS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김앤장이 짜고 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일본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지원재단은 대부분 국내 기업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해서 돈을 번 일본의 전범 기업들 대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돈으로 그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의 태도가 국내 기업들 협찬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양금덕 할머니께서 매우 분개를 하셨는데,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했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이 족방에 사는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사과를 받겠다는 것이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 한국 기업들이 왜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험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이 가해자한테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갑 꺼내면서 얼마 필요해? 이런 느낌, 모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은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것도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SBS 보도는 이런 배상 방식은 10년 전 일본 전범 기업을 법률 대리했던 김앤장이 내놓은 제안과 사실상 똑같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11월 작성된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를 보니까 당시 모경준 김앤장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첩적 채무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나 별도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뒤 그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병존적 채무 인수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본 기업을 법률 대리했고 여전히 하고 있는 김앤장이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앤장의 커넥션이 매우 남달라 보입니다. 분명히 술을 먹었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미국의 핵 공유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 논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이 무식해서 뻥카를 치다가 미국 바이든과 백악관으로부터 정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을 마셔버려서 개망신을 당했다. 자, 이 사안을 한 시민께서 타임라인 순대로 잘 정리한 짤이 현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윤석열이 핵 전력과 핵 전력 자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 무기를 말하는 것이고, 핵 전력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전개할 수 있는 미사일, 비행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전력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만약 윤석열이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을 한미공동으로 기획 연습하겠다고 말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미 한미는 합동훈련 등을 통해서 미국의 핵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노하는 논란이 일자 이런 입장을 내놨죠.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달 전 한미는 이런 내용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 김은혜가 발표한 내용과 2달 전에 한미 간 합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받고 윤석열은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아,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해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조선일보는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했다는 제목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한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고 바이든은 거기에 NO! 라고 답했고 여기에 김은혜가 나서서 해명하면서 윤석열 탓을 해야 되는데 로이터 기자 탓을 하고 다시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던 그 난리가 났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 핵 전력과 핵 전력 자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최근 윤석열은 고등교육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간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리허설 논란이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등교육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얼핏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고등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어쩌고저쩌고 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치 미국의 핵전력 자산을 미국의 핵무기로 이해했던 것처럼 무지했다. 자, 그런데 언론들이 이 사안을 다루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언론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이 문화일보 같이 낚시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전력과 핵전력 자산의 차이를 일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백악관이 자신의 핵무기를 정보 공유 강화하기로 했어? 핵공유 해준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낚시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멀쩡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평소에 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을 보면 이걸 찜찜하게 일단락된 해프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핵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오늘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 혼자 핵 공유해준다고 이해를 했다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상태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걸 교정해주는 참모도 없고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자, 도무지 현재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논란을 통해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핵전력과 핵전력 자산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난리를 일으키고도 이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윤석열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맨날 핵 달라고 헥헥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할 줄이야. 마치겠습니다.